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염색체 유전물질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알다시피 요번에 대립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요번에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멘델의 기본 법칙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 사람의 유전을 배울 때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또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더 추가해서 심화적인 개념들까지 같이 담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유전자의 이해, 기본기를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DNA 구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DNA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네 가지 염기로 되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DNA 전체가 진이 아니라고 했죠. 진은 유전자. 보십시오. 유전자가 이렇게 지금 특정 영역만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뭐 라이소자임도 되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 그것이 특정 DNA의 특정 부분만 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모여서 리빙 셀이 되고 셀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차이를 구별하시겠습니까? 부리가 약간 달라요. 똑같은 종이래도. 이런 걸 바로 뮤테이션이라고 하죠. 변이.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크로모점. 크로모점은 여러분들 이제 배웠듯이 그냥 요런 게 지금 크로모점입니까? 아니죠. 그냥 DNA가 통째로 있는 게 크로모점이 아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겠지만 크로모점은 DNA가 꼬여져 있는데 그 꼬여져 있는 DNA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요거. 뉴클레오 조물이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요게 또 DNA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히스톤 단백질과 꼬여서 이루어진 저런 실타래가 정말 정교하게 꼬여진 형태가 바로 크로모조입니다. 염색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분열되는 과정도 우리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풀어지면 다시 염색사. 그래서 핵 안에 저런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크로모점을 보면 저것이 이제 다 빼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 염색체들이고요. 염색체 몇 개? 그죠? 이게 핵형이죠. 23쌍. 그래서 1번서부터 23개, 23쌍까지 쭉 배열을 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보다시피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저렇게 핵형이 23쌍이 다 있습니다. 눈 세포도 그렇고, 간 세포도 그렇고, 모든 세포에는 제가 23쌍의 이런 크로모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단, 어디만? 생식세포만. 그래서 생식세포에서 정자, 난자만 빼놓고. 그래서 절반은 어디에서? 절반은 남자야. 그리고 절반은 여자.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서 절반씩 받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유전자. 이 유전자, 지금 얘기 염색 분체들이에요. 이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완전 동일하지만 얘와 얘는 지금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상등염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냐? 얘는 염색 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탐구활동 과제에서도 드렸죠. 얘도 그러면 뭐예요? 염색 분체죠.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지금 하나의 염색체가 어떻게 보면 얘 염색체잖아요.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개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여기 이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뭐라고 했었죠? 동원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색체의 숫자는 동원체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얘도 한 개라고 했어요. 얘도 한 개죠. 오 개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염색 분자가 두 개니까 얘는 염색체 두 개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완벽한 오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한 개 한 개입니다. 근데 얘네 둘은 지금 무슨 관계예요? 바로 상동 염색체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서 부를 통해서, 하나는 어디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절반씩 온 상동 염색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립유전자를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이런 특정한 위치에 쥔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쥔들도. 근데 요 유전자, 어떻게 보면 요 염색 분체와 요 염색 분체와 있는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유전자와 지금은 여기 있는 유전자도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지만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서로 유전자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이들이 돼 있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우리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5쪽에 우리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상동염수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형접합자, 이형접합자는 바로 사람의 유전에서 이제 유전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배워야 될 개념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교과서는 요 정도 나오고 멘델의 법칙 자체가 빠져 있는데 우리 멘델 법칙까지도 이번에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립유전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 지금 상동 염색체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동 염색체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염색 분체가 이건 진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원래는 염색체 형태로 돼 있는 형태는 대부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 복제가 돼서 지금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에만 염색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특정한 위치에만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특정한 유전자를 AA라고 지금 얘기를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A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문자 A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문자 A가 나타나는 형질. 그래서 요거 유전자는 지금 무슨 형질을 지금 나타내냐 하면 꽃의 색깔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꽃의 색깔을. 그래서 요 A라는 유전자를 이름을 그냥 A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꽃의 색깔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대문자는 무슨 색을 나타내냐 하면 바로 보라색 꽃을 나타내고 이런 소문자는 흰색 꽃을 나타낸대요. 그죠? 그런데 얘네 두 유전자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쩔 때 나타나냐? 이럴 때 하나는 대문자 유전자가 있고 하나는 소문자 유전자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아이고 보라색이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보라색이라는 게 바로 무슨 유전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성인 유전자고 요게 열성인 유전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대립유전자라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있는 유전자 쥔입니다. 특정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5개념 중에 하나는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자는 완전히 여기에 대문자 A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대문자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동 염색체끼리는 여기 대문자 A가 올 수도 있고 여기 소문자 A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대문자 A도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는 것은 둘 형질 중에 하나의 형질로만 발현이 된다는 거. 물론 요새는 중간 유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추가해서 나중에 좀 더 심화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 바로 대문자 A끼리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무슨 접합성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동형접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동형접합성은 대문자 A만 동형접합성이 아니에요. 소문자 A, 소문자 A. 같은 게 있는 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동형접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형접합성 같은 경우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대문자 A와 하나는 소문자 A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네를 순종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잡종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게 두 가지 있는 게 순종개체,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게 잡종개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나오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표현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건 보라와 뭐가 있습니까? 흰이 있다라는 거. 요 꽃색은 이게 뭐 표현형이 더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꽃 색깔로. 그렇지만 요 완두콩 같은 경우는 요 유전자로 인해서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이 발현이 되는구나. 표현형. 유전자형은 세 가지죠.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다 뭘로 나타낸다? 바로 보라색 꽃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게 우성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아, 보라색 꽃이 우성이구나. 그래서 요런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멘델의 기본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좀 더 이것을 심화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여러분들 뭐가 대립유전자고 그 다음에 상등염색체 그리고 염색 분체 동형적합, 이형적합 요거까지도 잘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멘델입니다. 이 멘델이란 사람 수도사이자 어떻게 보면 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교사의 역할도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세가량 살았던 1800년대 사람입니다. 이때는 유전학이 아주 유명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연구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재조명돼서 죽고 나서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멘델이 완두콩만 평생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사 역할을 하면서 평생 완두콩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요겁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지금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녹색이 없어졌어요. 녹색이랑 노란색 완두를 했는데 지금 녹색이 없어졌어. 첫 번째 세대에서. 이걸 F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뭐야? 도대체 녹색 어디 갔어? 분명히. 근데 계속 해봤는데 녹색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녹색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근데 2세대를 가지고 이제 1세대를 가지고 교배를 했었더니 숨겨져 있는 녹색이 나왔어. 뭐야 이거는 또. 이 숨겨져 있었는데 어디 갔어? 라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출을 합니다. 아, 유전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유전이 되는 녀석들이 지금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안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출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유추죠. 여러분도 이것만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발전을 해서 이런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요거 이제 대립 유전자잖아요. 그죠? 요 유전자가 이제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나게 꼬여 있다는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립 유전자라는 것도 잘 알아요. 이게 이제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녹색이 이런 식으로 다른 유전자가 이제는 쌍으로 염색체라는 곳에 존재하는 걸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헤테로자이거스 이게 잡종이에요. 이형접합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동형접합이라는 거죠. 호모. 그래서 헤테로 호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형접합 중에서 얘는 도미넌트, 얘는 우성. 그래서 얘도 노란색은 파란색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은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리세시브 이거는 알다시피 열성.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여러분들 다 배운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는 이 지노타입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유전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페노타입이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과 이제 유전자형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해서 보라색 꽃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유전자형, 대문자 주요, 대문자 주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콩깍지의 색깔이네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얘도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가 그러니까 요 그린, 그 G 요게 어떻게 보면 얘가
녹색이고 얘가 우성이네요. 그죠? 우성이고요. 얘가 소문자가 얘가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고 얘가 열성이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성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우성 형질이 발현이 돼서 얘는 녹색이 나왔네요. 그죠?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유전자형, 얘네들이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색깔, 얘네들을 표현형.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저번에도 아까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요 황색의 어떻게 보면 이 완두콩 같은 경우는 어, 얘는 순종개체예요. 순종개체라는 것은 지금 처음에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는 유전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관찰을 한 거죠. 뭐 순종끼리 지금 다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순종개체들입니다. 다 순종개체들. 이 순종개체들은 이때 이제 이미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배를 통해서 뭐가 순종인지 알았습니다. 순종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황색 순종과 녹색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당연히 맨 처음에 멘델은 아예 섞여 나오겠네. 황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게 뭐만 나온 거야. 황색만 100%가 나온 거야. 뭐야 이거. 녹색 어디 갔어? 아무리 해봐도 안 나. 그래서 이제는 나온 황색들끼리 한번 교배를 지네들끼리 이제 자가수분이죠. 이런 것들을 자가수분을 시켜서 암술과 수술만 지네들끼리만 이제 교배를 시켜서 해봤더니 드디어 숨겨져 있는 이놈, 아주 중요한 이놈, 이 녹색이 드디어 숨겨져 있는 이놈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뭐야. 드디어 이 숨겨져 있는 게 나왔네. 이걸 통해서 멘델은 드디어 유출을 했습니다. 아,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형질과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형질을 이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문자로 쓰겠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절반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요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에요. 한마디로 우열의 법칙은 그래서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입니다. 순종인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자손 1세대에서 나오는 형질. 그래서 얘는 100% 뭐가 나와요? 바로 잡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형접합이 나온다는 거죠. 동형접합끼리에서 이형접합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2세대를 자가수분을 해서 교배를 시켰더니 황색과 녹색이 이제 숨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이제 이 멘델이 이해를 하냐 하면, 이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분리되는구나. 그래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분리되는구나. 쌍으로 있는 것이 분리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분리되는구나. 그래서 이 생식세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젠 다 아시죠? 생식세포가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대문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고 소문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문자끼리 만나면 당연히 얘도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대문자와의 대문자 Y가 있을 수 있고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소문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생식세포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걔네들이 분리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있는 유전자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분리의 비가 나오죠. 그래서 표현형의 비는 몇 대 몇? 3대 1로 나오네요. 황색과 녹색이 표현형은 3대 1. 유전자형은 몇 대 몇 대 몇? 이 대문자 대환, 대문자 Y와 소문자 Y와 소문자 Y가 1대 2대 1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리의 비를 알아낸 거. 분리의 비가 분리의 법칙이 아니라 생식세포로 나뉘어진다는 유전자가 나뉘어진다는 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뉘어지는구나.
쌍으로 있는 유전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이 멘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화 개념입니다. 뭐냐? 독립의 법칙이 무엇이냐? 사실 독립의 법칙은 깨졌습니다. 아까 분리의 법칙만은 어떻게 보면 멘델이 너무나 명확한,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너무나 분명한 원리예요. 그렇지만 우열의 법칙도 깨졌죠. 전부는 아니에요. 우열의 법칙이 대부분의 우열의 법칙에 속하지만 이제는 다인자 유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유전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우열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요 독립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멘델은 하필이면 다 독립적인 것만 가지고 독립적인 형질만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질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아까 분리의 법칙 같은 거는 하나의 형질만 가지고 봤잖아요. 이제 독립의 법칙은 두 가지 형질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멘델 때는 무조건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연관해서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는 알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의 법칙서부터 이제 살펴보면 두 가지 형질을 본 겁니다. 무슨 형질을 봤어요? 네, 색깔. 하나는 색깔. 그래서 얘네들도 노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형질을 본 겁니다. 하나는 이런 색깔을 봤고 요게 이제 색깔이래요. 그래서 녹색.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 그래서 대문자 R이 녹색이래요. 그리고 소문자 R이 노란색이래. 그리고 울퉁불퉁한 거,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져 나올 울룩불룩한 거에 요게 Y래요. 대문자 Y고 소문자 Y는 그냥 밍밍한 거, 밍밍하게 생긴 거. 요 두 가지 형질의 성질을 본 거예요. 근데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여기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독립이라는 것은 두 개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 배웠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게 지금 상동 염색체고요. 요게 상동 염색체예요. 서로 다른 유전자입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요 하나의 자리에 바로 대문자 R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문자 R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문자 Y, 소문자 Y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독립적인 관계. 근데 이제 멘델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 완두콩의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올룩블룩은 다 독립적으로 있지만 제가 이제 의미적으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대문자 R, 소문자 R, 그 다음에 대문자 Y, 소문자 Y가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가 됐다라고 얘기한다. 이걸 바로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서 우리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뭐만 알면 되냐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다 분리의 법칙이에요. 둘 다 각각 분리가 돼요. 그죠? 근데 분리가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포에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만 알면 돼요. 생식세포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생식세포의 종류 이렇게 둘 다 대문자인 형태,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 그리고 둘 다 소문자. 그죠?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이 생식 세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생식세포가 나오는구나. 여기 지금 이게 다 생식세포의 종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식세포가 네 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네 가지와 그래서 요 4 곱하기 4가 돼서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생식세포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을 교배를 시켜봤더니 16가지의 어떻게 보면 형태들이 나오고 이거를 뭐 지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독립업체에서 알아야 될 이제 무슨 비? 바로 표현형의 비. 요거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대문자 R,
나타날 수 있는 게 대문자 요거, 그 다음에 대문자 R, 그 다음에 소문자 Y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대문자 Y,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 짝대기가 뭘까? 여기는 이게 우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문자가 오든지 대문자가 오든지 다 얘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표현형이 뭐예요? 그죠? 녹색의 물퉁물퉁. 얘는 녹색의 평평. 노랑의 물퉁물퉁. 노랑의 평평.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확률이 몇 대 몇이 나오냐 하면 9대 3대 3대 1이라는 이 비가 나온다는 거. 이 비를 바로 독립의 비라고 하죠. 아하, 독립이 돼 있을 때는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식세포가 나오고 이 생식세포끼리 다 교배를 해보면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비율, 이게 바로 독립일 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뭐까지 알기 때문에 연관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돼 있을 때도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나오죠. 뭐하고 뭡니까? 그죠? 상인하고 상반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개를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상인 상반, 이게 이제 심화된 개념이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여기에 대문자 Y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R이 있으면 여기에 소문자 Y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눠져요. 분리의 법칙. 무조건 나눠집니다. 그럼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만 알면 된다고. 생식세포의 종류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아하.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한 가지, 두 가지. 아하. 서로 교차돼서 나타나고 얘가 그래서 얘를 상반. 이해되시죠? 얘는 상반, 얘는 상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서로 다르구나. 그럼 얘네들을 서로 똑같은 종끼리 또 한번 똑같은 암수를 또 교배를 시켰을 때 얘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B는 어떻게 나오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이 저런 식으로 본다라면 얘는 저거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이 쓴다라면 얘는 3대 0대 0대 1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는 지네들끼리 해보면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대R, 대R, 대Y, 대Y 이렇게 나오고 대R, 소R, 대Y, 소Y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소Y, 소Y, 소R, 소R, 소Y, 소Y. 아이고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게 1 이렇게 나온다.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2대 1대 1대 0이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반일 때는 얘도 해보면 어쨌든 똑같이 대R, 소Y 이게 한 가지가 나오고 또 지네들끼리 한 거 대R, 대R, 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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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Y, 대Y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이게 교차해서 나오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의 이 유전자의 B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요 B, 그래서 요 표현형의 B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응용돼서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번 수능에서는 요건 빠질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심화에서 상인 연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상반 연관이 무엇인지.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론은요, 생식세포가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생식세포가 나오는지만 아시면 요거 가지고 쉽게 또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요거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요거와 관련된 탐구활동 과제 문제를 또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한 기본 원리를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